깊은 밤, 숲속의 공기는 차가웠다. 달빛이 나무들 사이로 비쳐 은은한 빛을 만들었고 그 아래 작은 주택이 홀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이 집은 오랜 시간 동안 조용함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요즘 이 집을 둘러싼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그 곰이 나타났다. 창문 너머로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대한 그림자. 이상한 일의 시작은 한 달 전이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은 야생동물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매일 밤,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창문을 들여다보는 모습은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했다. 또야. 김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며 커튼 틈 사이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거기 달빛 아래 거대한 형체가 서 있었다. 곰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갈색 털, 깊고 검은 눈의 태준은 그것을 처음 봤을 때처럼 몸이 본능적으로 굳어버렸다. 아직 거기 있어? 아내 윤지수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 너머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응. 대체 왜 저러는 걸까? 지수는 창문을 더 열어볼까 망설였지만 태준이 손을 뻗어 그녀를 막았다. 건드리지 마,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한 달째야. 저렇게 우리 집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잖아.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 역시 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보통 야생동물이라면 인간의 기척을 느끼는 순간 멀어지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최소한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과시하는 행동을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곰은 단 한 번도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창문 너머를 바라보면서 지수는 문득 자신들의 아이를 떠올렸다. 하윤이는 잘 자고 있어? 아까 재웠어. 다행이었다. 아이가 이 모습을 보지 않은 것이, 하지만 언젠가는 하윤도 이 곰을 발견할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태준도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곰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태준과 지수는 동시에 숨을 멈추었다. 곰은 창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큰 발이 마당의 마른 낙엽을 밟으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선명하게 울렸다. 지수는 태준의 팔을 꼭 붙잡았다. 저러다 들어오려는 거 아니야? 태준은 입술을 꼭 다물고 곰을 주시했다. 그때 곰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땅을 향해 긴 숨을 내쉬었다. 마치 한숨이라도 쉬는 것처럼. 태준은 얼어붙었다. 이건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곰이 인간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지수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렸다. 태준은 곰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가게 놔둬. 우리도 기다려보자. 지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곰은 한동안 창문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태준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야생동물의 습성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이 곰을 여기로 오게 만들고 있었다. 태준은 한참 동안 창문을 바라보았다. 곰은 어느새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마치 창문 너머에서 계속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상해. 지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태준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뭐가? 태준이 물었다. 지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곰이 떠날 때 뭔가 이상했어. 그냥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한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지 않았어?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곰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보통 곰이라면 인간을 피해 도망가거나 반대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 그런데 이 곰은 한숨을 쉬었다. 태주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마치 곰이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태주는 창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뭔가 있는 거야? 뭐? 지수가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저 곰, 그냥 단순히 우리 집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지수는 팔짱을 끼고 초조하게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곰이 우리한테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거야?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게 뭐지? 둘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그때였다. 아빠. 조그마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다. 태준과 지수는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계단 위에서 하윤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눈을 반쯤 뜬 채 마치 잠결에 깨어난 듯한 표정이었다. 하윤아, 무슨 일이야? 지수가 서둘러 계단 쪽으로 다가갔다. 하윤이는 말없이 계단 난간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다. 곰 아저씨 왔어. 그 말에 태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 하윤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밤 창문에서 아빠를 기다리잖아. 태준과 지수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태준은 입술을 달싹이며 가까스로 말을 꺼냈다. 하윤아, 너 곰을 본 적 있어? 하윤이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매일 봤어.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언제부터? 하윤이는 손가락을 들어 올려 셀 수도 없다는 듯 허공을 가리켰다. 오래 전부터.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 하윤이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아저씨가. 엄마 아빠가 무서워할 거라고 했어? 태준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곰이 그렇게 말했어?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숨을 삼키며 태준을 쳐다보았다. 둘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단순한 야생동물의 행동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마당에서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둘은 동시에 창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거기 다시 곰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창문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지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태준이 손을 뻗어 그녀를 막았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다. 곰과 눈을 마주쳤다. 그 눈 속에는 전혀 야생적인 본능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간절함. 그리고 그때 곰이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마치 말할 수 없는 자가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한숨이었다. 태준은 천천히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수가 숨을 삼키며 그를 붙잡았다. 태준, 뭐 하는 거야? 위험할 수도 있어.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태준은 확신이 있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곰은 분명히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태준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곰은 가만히 태준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숲속 야생동물이 아니었다.
이건 무언가 다른 존재였다. 태준의 손이 문고리를 감싸쥐고 천천히 돌렸다. 금속이 삐걱이며 작은 소리를 냈고 문이 서서히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눈앞에는 여전히 곰이 서 있었다. 이제 곰과의 거리는 몇 걸음도 되지 않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곰의 털은 바람에 살짝 일렁였고 크고 깊은 눈동자는 마치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곰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었다. 지수는 문 옆에서 그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준, 제발 문 닫아.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떼어내며 작게 대답했다. 아니, 기다려봐. 지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무슨 기다려봐야? 저게 곰이야. 우린 지금 야생동물한테 문을 열고 있는 거라고. 나도 알아. 태준은 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하지만 뭔가 있어? 그냥 느낌이 그래? 곰은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태준의 행동을 지켜보는 듯 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아빠. 하윤이었다. 태준과 지수는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하윤은 맨발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눈을 비비더니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흔들며 물었다. 곰 아저씨 또 왔어. 지수는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윤아, 안 돼, 거기 서 있어. 하지만 하윤은 겁내지 않았다. 오히려 태준을 지나쳐 문 쪽으로 걸어왔다. 아빠, 문 열어줬어? 태준은 그녀를 막을 새도 없이 곰과 가까워진 딸을 보고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하윤아, 뒤로 가. 그러나 하윤은 조용히 곰을 올려다보았다. 곰 아저씨, 괜찮아. 곰은 천천히 하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태준은 확신할 수 있었다. 곰의 눈 속에는 두려움도 공격성도 없었다. 오직 슬픔. 깊고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태준은 그 눈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눈빛. 마치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것 같은 간절함. 그때 곰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아주 조심스럽게 커다란 앞발을 들고 바닥에 살짝 내려놓았다. 마치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무서워하는 것처럼. 하윤은 곰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다. 태준과 지수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곰 인형이 있었다. 작고 낡은 곰 인형. 하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던 인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거 너 가져갈래? 지수는 반사적으로 하윤을 붙잡으려 했지만 태준이 그녀를 막았다. 기다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노려보았지만 태준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다. 곰은 그 작은 인형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심스럽게 곰은 코를 내밀었다. 부드럽게 인형의 냄새를 맡았다. 그 순간 곰의 몸에서 가느다란 떨림이 느껴졌다. 태준은 그것이 감정의 떨림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설마. 그는 속삭였다. 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서 태준은 곰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지수는 숨을 삼켰고 하윤은 그저 조용히 곰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다. 이 곰은 아이를 잃은 어미였다. 태준은 그 사실을 깨닫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래서 곰이 매일 밤 창문을 들여다봤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 눈빛이 그렇게도 슬펐던 것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어쩌면 잃어버린 새끼 곰을. 태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이제야 알겠어. 그는 곰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 순간 곰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더니 작은 인형을 살짝 입으로 물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숲속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지수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곰 아저씨, 이제 괜찮아. 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태준과 하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 슬픔과 함께 감사의 감정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곰은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태준과 지수, 그리고 하윤은 한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도 조용했다. 그리고 너무도 깊이 가슴을 울렸다. 우리 방금 뭘 본 거야? 지수가 속삭였다. 태준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나의 기적.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밤 곰은 다시는 창문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밤은 깊었지만 태준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었다. 곰이 떠났다. 하윤이 내민 작은 인형을 물고 숲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 태준은 곰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야생동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 눈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 그리고 감사함. 태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잠 못 들어? 옆에서 지수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도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태준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그렇지? 지수는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런 경험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봐. 너도 느꼈지? 지수는 눈을 깜빡였다. 뭘? 그 곰이 우리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는 거? 지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응.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나도 믿기 싫었어. 그냥 야생동물이 길을 잘못 든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 그런데 오늘 밤 하윤이가 인형을 건네주고 곰이 그걸 물고 가는 걸 보는데 난 그냥... 지수는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태준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 그녀도 느꼈다. 이건 단순한 동물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 곰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줄 존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시는 안 올까?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도 알았다. 이제 곰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그렇게 깊은 생각에 잠긴 채로 태준과 지수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평소처럼 거실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곰 인형이 없었다. 그것을 본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윤아, 인형은? 하윤은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곰 아저씨한테 줬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제 곰 아저씨도 혼자 안 외로울 거야? 지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외로움. 하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곰이 왜 매일 밤 창문을 들여다보았는지, 곰이 왜 매일 이곳으로 돌아왔는지. 그것은 단순한 배고픔이나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 곰은 혼자였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숲은 고요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태준은 알았다.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고 자신도 변했다. 그날 이후 곰은 다시는 집 근처로 오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아침 태준은 습관처럼 창문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그 곰이 자신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몇 주 후, 태주는 아침 일찍 산책을 나섰다. 늘 그렇듯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눈을 돌렸다. 그곳에는 나뭇가지 사이에 작은 곰 인형이 걸려 있었다. 그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하윤이가 곰에게 건네준 바로 그 인형. 태주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곰 인형은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태주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곰은 여기에 다녀갔다. 그리고 곰은 잘 지내고 있다. 태주는 조용히 웃었다. 그가 두 손으로 곰 인형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잘 지내라. 그는 그렇게 속삭였다. 그리고 숲 너머에서 바람 한 줄기가 그를 스치고 지나갔다. 태주는 곰 인형을 손에 꼭 쥐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숲은 고요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공기 중에는 흙내음과 함께 약간의 습기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머릿속은 정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곰이 여기에 다녀간 것이다. 그것도 일부러 이 인형을 눈에 띄게 두고 간 것 같았다. 태주는 한 손으로 인형의 작은 팔을 쓸어보았다. 보풀진 천과 닳아버린 실밥이 손끝에 느껴졌다. 이건 하윤이가 어릴 때부터 꼭 껴안고 자던 인형이었다. 곰이 그것을 가져갔을 때 태주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곰은 인형을 다시 돌려주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였다. 곰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태주는 천천히 인형을 품에 안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숲속을 향해 눈을 감고 속삭였다. 고맙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대답이라도 하듯. 그날 저녁 태주는 인형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수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하윤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윤아. 태준이 조용히 부르자 하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인형을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곰 아저씨 인형. 하윤은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인형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진짜야? 곰 아저씨가 다시 가져다 줬어? 지수가 손을 닦으며 주방에서 나왔다. 뭐, 그녀의 시선이 인형으로 향했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태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숲속에서.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숲속에서. 그냥 떨어져 있었던 거야? 아니면?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일부러 두고 간 것 같았어.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곰을 단순한 야생동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하윤은 인형을 품에 꼭 끌어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곰 아저씨, 우리 잊지 않은 거구나. 태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곰 아저씨도 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에 하윤은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곰 아저씨도 이제 외롭지 않겠지? 태주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말은 태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숲은 새싹과 꽃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집 주변에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태준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단절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
도시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지내기로 했을 때 그는 혼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외딴 곳에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것은 곰이 가르쳐준 것이었다. 어느 날 태주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다가 문득 숲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오늘도 어딘가에서 곰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고 있겠지? 그리고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들과 곰의 이야기는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태주는 여전히 숲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봄날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차분한 감정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스며들고 있었다. 곰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마다 습관처럼 창문을 열어 숲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혹시라도 곰이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혹시나 멀리서라도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곰은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별이라는 것을. 하유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덜 걸렸다. 그녀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다. 곰 아저씨가 떠났다는 걸.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곰과 나눴던 순간을 소중한 추억처럼 간직하고 있는 듯 보였다. 어느 날 하유는 태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곰 인형이 쥐어져 있었다. 아빠, 곰 아저씨는 어디로 갔을까?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자기 가족을 찾으러 갔겠지? 하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럼 우리를 잊어버린 거야? 태준은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잊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곰도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하유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조용히 곰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곰 아저씨가 행복하기를 빌어줘야겠다. 태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이는 순수했고 또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가족은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곰과 함께했던 시간은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다. 태주는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숨어 지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서서히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다. 마을로 내려가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동네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그는 지수와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태준, 너 요즘 많이 변한 거 알아? 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느껴. 지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곳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었나 봐. 태준은 멀리 보이는 숲을 바라보았다. 그렇지. 그는 숲속 어딘가에 있을 곰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잘 지내고 있지?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듯이. 그리고 그는 알았다. 곰과 보낸 시간은 영원히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름이 찾아왔다. 햇살은 더욱 따뜻해졌고 숲은 무성하게 자라났다.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혀 작은 속삭임을 만들어냈다. 태주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달라진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삶을 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는 여전히 숲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여느 때처럼 그는 무심코 숲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멀리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지만 그는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곰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처럼 마당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숲속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곰도 그를 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태주는 확신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곰이 고개를 돌려 다시 숲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곰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다. 곰은 작별을 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잘 가. 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곰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이윽고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바람이 불어왔다. 태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곰이 매일 밤 창문을 들여다본 이유도, 그날 작은 곰 인형을 되돌려준 이유도,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유도. 그것은 이해였다. 자연과 인간, 서로 말은 할 수 없어도 감정은 전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마지막으로 곰과 교감을 나누었다. 그것이 이별이라는 사실이 아쉽긴 했지만 그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곰이 어디로 가든 그들은 서로를 잊지 않을 것이다. 태주는 천천히 돌아섰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외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었다. 집으로 들어서며 그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하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윤은 곰이 다시 돌아왔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는 조용히 집으로 걸어가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숲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이후 곰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태주는 알았다. 어딘가에서 곰도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걸.